최근 건물 외벽을 닦다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눌림과 끼임, 이런 추락사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는 모두 후진국형 노동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영순 노무사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신 노무사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트 밑에 있는 따개비 같은 걸 따라고 우리 현장 실습에서 주문을 했다가 우리 또 안타까운 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 노무사님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현장 실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에게 사실상 노동을 시키면서 그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고, 그렇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네. 그냥 저렴한 그냥 인력 공급 정책 같아서 네.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역사적으로 뭐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이어진 거라서 네.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렇죠. 일단 그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전교육이나 그 생명 중시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아무데나 일 투입하는 업주도 진짜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최근에 이런 노동 사건들을 좀 보다 보니까 건물 외벽을 닦다가 추락한 사고, 예. 이런 사고들도 많고요. 예. 사실 저희가 예전에 뭐 구의역 사고라든가 김용균 씨, 3년 전에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이런 사고들 저희가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아파했는데 이런 사고들, 이런 후진국형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주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걸 더 줄여야 되는 건 저희들의 몫이겠죠. 네. 뭐 외국에서 줄일 건 외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고. 네. 뭐 정책적 일단 국가로서는 산업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일일 테고, 네. 업주로서는 산업 자해가 안 일어나게 시설이나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준 것이 임무일 테고, 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때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일이겠죠. 어디에서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느 한 측면만 잘못됐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난 그거는 결국 돈의 문제라 봐요. 신 노무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돈의 문제라 봐요. 네. 근데 돈의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게 법원인데 법원에서 생명의 가치를 너무 좀 작게 매기는 게 아닌가. 법원에서 생명의 가치를 작게 매긴다. 그러면 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기 전에까지는 뭐 업주나 국가나 근로자나 생명의 가치를 전부 다 낮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이렇게 확 많이 하면 안 되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냥 이분이 나이를 보고 이 사람이 현재 일하는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언제쯤 사망 예정인 뭐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일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것도 엄청나게 뭐 시간이 뭐 30년 후에 거는 뭐 다시 이걸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도대체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생명이라는 게 일하는 거에만 있냐?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판결이 나와야 된다. 판결이 나와 오면 국가나 정부나 업주나 근로자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안전사고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 노무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노무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들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가치도 또 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생명을 너무 생명의 가치는 뭐 별도의 생명의 가치는 없죠. 유일한 생명의 가치는 일 못한 것에 대한 그걸로만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원래 많이 벌던 예. 사람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보상금을 받고 그렇죠.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정도 기준에서 또 받고 그렇죠. 생명의 가치에서도 이게 참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게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냥 어떤 사람을 그냥 어떤 뭐 기계나 이런 것처럼 얼마나 이게 네. 감가상각을 하듯이 마치 예. 그런 것들이 있군요.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신영순 농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예. 좀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노무사를 혹시 하시게 되셨는지 노무사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요? 네. 왜 하게 됐냐고. 네. 이게 갑자기 뭐 그런 이거 뻔하죠. 뭐 언론들- 로스쿨 못 가서 변호사 못 됐으니까 되는 거지 뻔하죠. 그러세요? 제가 네. 50 넘어서 네. 50 넘어서 춘천시청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셨는데. 예, 네. 공무원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네. 전 근면성실한 게 너무 싫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스쿨 가려고 했더니 50살 넘은 사람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로스쿨에서. 그래서 네네. 포기. 네. 그래서 다른 자격증 알아보는 중에 네. 유명한 자격증 회계사나 세무사를 알아보니까 세무나 회계 이쪽 공부가 좀 너무 숫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맞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는 중에 또 마침 제 동생이 신호순 노무사인데 네. 한 인천에서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노무사 해야겠다. 형제 노무사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시청 재직 중에 2차 시험을 3번 연속 떨어졌어요. 네네.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네. 내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래서 딱 그만두고 네. 배수진을 치셨군요. 네. 그리고 11달 후에 최종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최고령. 최고령 합격자. 예, 나이로 넘버 2. 넘버 1은 따로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많으신 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노무사님이 그럼 일하신 지는 한 만 3년. 만 3년 정도 되셨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춘천에서 활동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죠. 춘천에서 안 하시고. 네. 수원에서 세무사하고 같이 오픈을 했는데 네. 오픈을 했죠. 그런데 다시 네. 춘천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 아내가 불러서 네. 거기 오래 있으면 바람 필 것 같다고 빨리 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야지. 떨어져 있기 싫으셔서 네 그러셨군요. 예, 뭐 그렇게 좋게 곱게 표현은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그렇게 워딩을 하셨나봐요. 우리 아내분께서. 예, 불안하다고 빨리 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원에서 활동하실 때랑 이 춘천에서 활동하실 때, 이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떤 산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고객이 한 15분의 1, 10분의 1로 주는 건 기본이고. 근데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건의 유형이나 이런 가장 것들이 쉽게 느끼는 게 내가 춘천에 왔구나를 느끼는 게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예요. 심지어는 요 두 개가 아니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물어요. 그 수원이나 서울이나 어딜 돌아다녀도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대학교 어디 나왔어? 이걸 물은 적이 없거든요. 수도권은 좀 약간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전혀 안 물어요. 전혀 안 물고 너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딱 물어요. 근데 여기 너 누구냐부터 물어요. 그러면 원래 춘천 분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셔서. 전 아니에요. 조금 여기서 초중고 나온 적도 없고 네. 전 대학 졸업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으면 정말 싫어요.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묻지 않았으면 않겠죠. 네, 우리 강원 지역 분들도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강원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사람 자체를 봐주는. 근데 이해는 돼요. 또 같은 또 이렇게 학교 그러면 또 편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은 점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노동 사건들도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럼요. 어떤 사건들이 춘천 이 강원 지역은 많은가요? 저한테 들어온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개업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네.
어떤 사건 궁금해하시나요? 산재 사건? 뭐 아니면- 최근에 뭐 산재 사건들도 있고 사실 네. 이 노동 관련된 문제들 네. 뭐 최근에 뭐 있었던 뭐 버스 사건이라든가 버스 회사 사건, 같은 버스 춘천 시내 시내버스, 시민버스, 시민버스 건요?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혹시 춘천만에 좀 다른 것들이 있는가? 뭐 아니면 좀 주로 춘천엔 이런 사건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제가 지금 3년밖에 안 돼서 춘천만의 독특한 노동 사건이 어떤 건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뭐 노무사가 하는 일이 뭐 산재 신청 대리해주고 네. 또 임금 체불 대리해주고 또 네. 기업에는 자문 역할을 해주고 크게 나누면 이런데요. 제가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걸 얘기 드리면은 그 어떤 건물 옥상에서 이슬비 때문에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네. 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장이 누구냐? 난 사장이 아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한 게 좀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고. 네. 그래서 사장을 찾아서 네. 그분한테 산재 책임을 물으셨고. 예, 물었는데 네. 제가 물은 건 아니고 뭐 네, 네. 노동부에서 뭐 물은 그렇겠죠. 거겠지만 네. 그분한테도 그렇게 크게 피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산재 사망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라고 업주분들이 생각하는데 네.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산재 사고 굳이 덮을 필요는 없다. 네.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옛날에는 뭐 산재 사망자 한 명 생기면 조그마한 건설업체 망한다 그랬는데 네. 법이 많이 바뀌고 네. 그랬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하시면 하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이제 노동자이실 거고 우리가 사실 뭐 모두가 노동자라는 말을 해도 약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사실 근데 굉장히 노동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사실 노무사님처럼 그런 방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막 시험도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긴 어렵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좀 쉽게 노동법을 좀 이해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를 봐야 된다. 책을 보란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구박사, 네박사, 구글, 네이버 네. 검색하시고 네. 검색하시고 네. 억울한 일 비슷한 사례를 찾으면 될까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네. 근로계약서 쓸 때 잘 쓰셔야 되겠고,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한 일 당할 것 같다. 네. 그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를 어떻게든 만드셔야 된다는 거. 증거를 항상 확보를 해놓고 네, 뭐 녹음이나 네, 맞아요. 뭐 근데 문서나 그렇죠. 근데 아니요, 뭐 녹음이나 문서 안 하더라도 네. 요즘은 카톡 카톡 대화방 만든 거 그거 쉽게 지우지 마시고 네. 그거 계속 갖고 계시는 거. 증거도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누구한테 네. 억울함 호소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검색을 하다 보면요, 막 법령 이런 게 나오면요 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한자어가 많고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또 검색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걸 참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튜브도 좋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풀어서 네.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네, 풀어서 설명한 데가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자기의 그 사건을 쭉 놓으면 그 대답해 주는 사이트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네. 사이트들이 있군요. 네. 제 상황을 설명해서 올려주면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상담을 해주는. 네. 아니면 그 네. 국민신문고에 네. 노동부에 직접 질의회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법은 몰라도 네. 그 노동부에서 그거에 맞춰서 네. 대답을 또 해주시니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용할 수 네. 있는 네. 방법들이 노동부에 있군요. 거기에 전담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 조금 더 예.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노무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네. 뭐 정말 그런 일을 당해야 사실 네. 만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노무사님들의 이렇게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노동 사건을 다루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 뭐 카트라든가 송곳, 뭐 웹툰 같은 것들 이런데 보면요 노무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하고 좀 비슷한지. 아유, 송곳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회사 측 노무사가 나오고 이제 좀 어떤 이렇게 노동자들 도와주는 노무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한쪽은 나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와 좀 비슷한지 어떤지 뭐 아무래도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아이, 그건 드라마예요. 극적인 것만 극적으로 표현한 그거, 거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예. 좀 어떠세요 노무사 생활은 이렇게 하시면 어떤 직업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는 직업하고 저하고 네. 이게 매칭이 잘 되냐? 그럼 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좀 그럴까요? 근데 저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네. 전 근면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또 사건 하나에 또 끝까지 매달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에 꽂히시면 하고 끝을 있고, 보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아서 저는 그렇고요. 노무사가 하는 일이요. 노무사들은 저처럼 이렇게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살짝 뭐 개인 사무실처럼 개인 사무실 일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인에서 노무사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절반 이상은 거의 취직을 하셔서 네, 거의 인사과 쪽이나 노조를 좀 경리 쪽, 네. 또 노사관계 쪽 이렇게 그렇죠. 그걸 맡은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맞는 진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과 본인 스스로가 잘 맞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인생의 방향은 또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네.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자기 결정을 해야겠죠. 네. 우리 그러면 노무사님은 네. 이렇게 나오신 결정, 새롭게 이제 노무사를 선택하신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굉장히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공무원 그만두려고 하는 입장이 제가 43살, 4살에 공무원 돼서 8년 동안 해서 52살이었거든요. 네. 그럼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이 안 나와요. 네. 65살까지. 네. 5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이 좀 있어서 그것도 있어서 됐는데 네, 지금이야 뭐. 예.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그럼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혹시나 그 노무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도 있으신가요? 노무사 생각 다시 한번 해봐라. 아니 방금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려면 일단 그거 먼저 진중하게 더 한 번 해봐. 한 번 더 그쪽 해봐라. 그리고 그쪽 완전히 정남이 딱 떼고 노무사에 전념해라. 네. 다음부터는 변호사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변호사가 뭐다라고 정의는 못하겠고 네.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법무사는 재판정에 못 들어가고 서류만 내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노무사는 노동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법원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설명 방법은 아닌데 머릿속에는 그렇죠. 쏙쏙 들어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사 주민 우리 쉼터뷰 우리 춘천의 신영순 노무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노무사 개업하고 있는 신영순입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근로자분들은. 그렇죠. 그냥 그런 일이 안 저한테 오는 생기는 건 게 제일 불행이니까. 좋죠. 그렇죠.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뭔가 이상하면 노무사 이용해서 전화 하셔서 상담료 조금 내시고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제 대답이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요. 근데 좀 네. 뭐라 그럴까? 제가 뭐 아직 뭐 시사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덕분에 좀 더 재밌는, 좀 더 예. 듣기 편한 방송이 예.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노무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정리하는 한 곡을 한 곡 이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네.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면 네. 그리고 아니면 오늘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아니면 우리 노무사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한 곡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추천해 주시고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어 노래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정글이고 네. 열심히 투쟁이고 네. 또 그러나 또 잘 살아야 되고 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사주민 심터뷰 우리 춘천의 신영순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